중앙아시아 깊은 설원 속 산골 마을. 외로운 60대 한국 남성이 폭설 속에 쓰러졌다가 쌍둥이 자매에게 구조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결혼과 사랑의 전통이 있었는데 세대를 뛰어넘어 쌍둥이 자매와 그들의 어머니까지 사랑하게 된 한 남자의 금단의 이야기. 눈과 불이 공존하는 산골 마을의 은밀한 비밀. 지금 당신은 그곳으로 초대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윤태식, 60을 훌쩍 넘긴 고독한 남자다. 63년 동안 단 한 번도 결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은 내가 30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형제도 없었다. 젊었을 땐 오직 돈만 바라보며 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 현장으로 나갔고 밤늦게 술로 목을 축이며 하루를 마감했다. 사람들이 혼자라서 자유롭겠다. 웃어도 그 자유 속엔 텅 빈 적막만이 있었다. 나이 들수록 그 고독은 더 깊어졌다. 담배 연기와 위스키 향만이 집안에 가득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괜히 원망스러울 만큼 조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이 내 앞에 오래된 지도 한 장을 내밀었다. 태식이 형, 여긴 가본 적 없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경계 쪽이야. 심심하면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이렇게 설산을 등산하면서 삶의 목표를 찾는 사람들도 꽤 많대. 처음엔 비웃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소문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산 깊숙이 들어가면 한 번 발을 디딘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한다는 하얀 계곡이 있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나. 그 말이 어쩐지 내 마음속 먼지를 털어냈다. 그래, 한 번쯤은. 그렇게 나는 준비도 변변치 않은 채 겨울 산악답사를 떠났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태식 씨, 그쪽은 겨울에 위험해요. 눈보라가 하루 만에 지형을 바꾼다니까. 하지만 고집이 발목을 잡았다. 에이, 내가 산 좀 타봤어? 괜찮아. 그리고 그 말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설산 등반이 시작되었고 내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등산은 고통스러웠다. 이럴 거면 산악회 사람들이랑 같이 갈걸. 괜히 사람들이 내 발목을 붙잡을까봐. 혼자 가겠다고 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거센 눈보라가 사방을 덮쳤다. 매서운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고 윤태식의 숨은 점점 짧아졌다. 눈발이 얼굴에 박히는 소리가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 했다. 하하. 그의 입김은 하얗게 얼어붙어 금세 사라졌다. 손끝과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시야는 흐릿해지고 귀에는 바람소리만 웅웅 울렸다. 이렇게 내 삶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순간 희미하게 들려오는 낯선 발걸음 소리,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그의 뺨을 감싸 올랐다. 눈을 간신히 뜨자 옥빛 눈동자가 시야를 가득 채웠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맑고도 서늘한 빛을 품은 여인. 그 옆에는 똑같이 닮은 또 한 사람. 아일라와 사일라 쌍둥이 자매였다. 빨리.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 그들이 주고받는 목소리는 긴박했지만 손길은 부드러웠다. 태식의 겨드랑이와 목덜미에 그들의 손이 닿자 서서히 온기가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그를 부축해 눈속을 헤치며 걸었다. 멀리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마을이 보였다. 나무 문이 열리자 따스한 장작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들은 태식을 털가죽이 깔린 침상 위에 눕혔다. 아일라는 그의 두 손을 꼭 감싸 쥐었고 사일라는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입김을 불어넣듯 숨을 나눴다. 견뎌요. 곧 따뜻해질 거예요. 그 순간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태식은 두 여인의 체온과 심장박동 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의식을 잃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회색 하늘 아래 태식은 서서히 눈을 떴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속이 얼어붙는 듯했고 귓가엔 매서운 바람 소리만 맴돌았다. 눈앞에는 해발 2500m 고지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마을이 있었다. 낯선 나무와 돌로 지어진 집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이방인의 발자국 하나 없는 하얀 설원. 온몸이 한기에 떨고 있는데 그 순간 문득 무겁고 장중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눈 덮인 길 저편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은빛 모피로 어깨를 감싸고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지만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 속에는 마을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바로 마야.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이자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지도자였다. 마야는 태식 앞에 멈춰 서더니 두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 당신은 하늘이 보내준 자, 우리 가문의 세대를 이어갈 선택받은 씨앗 전승자. 그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를 울릴 만큼 낮고 강렬했다. 태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야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기엔 아직 너무 낯설고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야 뒤로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똑같은 얼굴을 가진 젊은 여인 둘. 바로 나를 구해준 그녀의 쌍둥이 딸이었다. 마야는 말을 이어갔다. 이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고지대에 외부인의 발길을 거부하는 땅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지. 마야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린 북소리처럼 낮고 단단했다. 우리 가문의 씨앗 전승자, 신의 허락을 받은 자는 마을의 핏줄을 이어갈 의무를 지닌다. 그녀는 천으로 덮인 작은 제단을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은빛 달 모양의 장식과 하얀 가루가 담긴 나무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이것이 하얀 달 의식이요. 눈이 가장 깊은 밤, 달빛이 순백으로 세상을 덮을 때 씨앗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생명을 잉태하네. 오늘 밤 당신이 그 전승자가 될 것이요. 태식은 그 순간 자신이 이 마을에서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운명으로 끌려온 존재임을 직감했다.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그들의 진지한 눈빛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랐다. 그날 밤 눈보라가 마을을 뒤덮었다. 마야가 인도한 발걸음 끝에 해발 2500m 설원 위에 세워진 거대한 천막이 나타났다. 천막 안은 따뜻한 모피와 은은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공기 속에는 짙은 약초 향이 스며 있었다. 그곳에는 쌍둥이 자매 아일라와 사일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얼굴이지만 그 눈빛과 숨결은 전혀 달랐다. 아일라는 눈부신 설원 속 한 송이의 백합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끝이 태식의 어깨에 닿자 마치 오래된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온기가 퍼졌다. 반면 사일라는 눈보라를 가르는 불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태식의 눈동자를 깊숙이 파고들었고 숨결은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 순간 텐트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안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와 숨소리만이 세상을 채웠다. 눈과 불이 공존하는 밤, 태식의 운명은 그렇게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눈 덮인 마을에 하늘이 푸르게 가라앉은 저녁, 태식은 장작불이 타는 소리를 따라 마야의 천막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은빛 털로 장식된 의자와 벽을 가득 메운 북극곰 가죽, 그리고 중앙엔 하얀 달 문양의 커다란 천이 깔려 있었다. 마야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태식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장엄하면서도 깊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마야, 태식, 이 마을은 혹독한 겨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백 년간 하나의 전통을 지켜왔소. 우리 씨족은 씨앗 전승자라 불리는 자를 받아들여 새로운 피와 기운으로 생명을 이어가지. 당신의 숨결에는 평범한 남자에게서 느낄 수 없는 힘이 흐르고 있어. 태식은 숨을 삼켰다. 마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눌렀다. 마야, 나는 쌍둥이 딸들을 당신에게 맡겼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나 또한 이 마을의 어머니로서 당신의 기운을 이어받아야 하오. 그래야 우리의 세대가 끊기지 않소. 태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마을에 온 이후 겪었던 모든 의식,
눈 속에서의 날들 그리고 쌍둥이 자매와의 첫 만남이 파노라마처럼 스쳤다. 거절하면 마을의 신뢰를 잃고 어쩌면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마야가 한 발 다가섰다. 은빛 장식이 달린 가죽 망토가 바닥을 스치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야,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오. 생존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요. 그날 밤 하얀 달이 마을 위에 완벽한 원을 그리며 떠올랐다. 바람은 텐트를 두드렸고 밖에선 눈송이가 끝없이 떨어졌다. 천막 안은 향초와 약초 냄새로 가득 찼다. 마야는 하얀 털로 된 두툼한 의복을 벗어내리고 목에 걸린 조갑이 목걸이를 태식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야, 이제 당신의 숨과 나의 숨을 하나로 합칠 때요. 태식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고 숨결이 부딪히며 텐트 안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다. 그 순간 태식은 깨달았다. 이곳의 사랑은 단순히 서로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대를 잇기 위한 신성한 계약이자 의무라는 것을.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을의 하얀 천막 안. 태식 앞에 쌍둥이 자매 아일라와 사일라 그리고 장모 마야가 차례로 들어섰다. 서로 다른 숨결이 하나의 공간에 뒤섞이고 세 사람의 시선이 한 점에 모였다. 마야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피와 혼 그리고 씨앗이 하나가 되는 날이오. 쌍둥이는 태식 양옆에 앉아 각각의 손을 맞잡았고 마야는 그 앞에서 은빛 장신구를 풀어내며 의식을 준비했다. 촉촉하게 젖은 공기, 불빛이 출렁이는 듯한 그림자 속에서 세 사람의 온기와 숨결이 겹겹이 얽혔고 눈밖의 세찬 바람과 달리 천막 안은 숨이 막힐 듯 뜨거웠다. 그녀들의 각각의 손길이 어깨, 팔, 그리고 심장을 스쳐 지나갔다. 눈을 감는 순간 세대와 관계를 초월한 결속이 하나로 이어졌다.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었지만 안에서는 숨결과 심장 소리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눈이 천천히 녹아내리던 봄, 마을은 전혀 다른 열기로 끌어올랐습니다. 북소리가 다시 울리고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일라와 사일라 그리고 마야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태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그가 준 사랑이 이제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건 축복이자 기적이라며 태식을 어깨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세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고 태식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질투도 경쟁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남자는 우리 모두의 가족이라는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밀입국 혐의로 태식을 수소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속에 숨기려 했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위험해질 순 없소. 나 떠나겠소. 출발하는 날 광장은 다시 북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일라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어디서든 당신을 기다릴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사일라는 애써 웃으며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하고 묻다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야는 한 걸음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마을의 일부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시오. 몇 달 뒤 한국의 작은 방에서 태식은 낯선 국제우편 하나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3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 세 아이 모두 눈동자가 똑같이 은빛과 옥빛이 섞인 이 마을 사람들만이 가진 색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태식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피는 이 마을의 미래가 되었소. 그 순간 태식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광장에서 기다리던 아일라, 사일라, 마야는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3명의 아기가 그의 품으로 건네졌고 태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떠나지 않소. 여기서 우리 가족과 함께 살리다.
마을에 북소리가 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찾던 집은 바로 이곳이었음을. 사랑의 모양은 우리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생존이고, 어떤 사랑은 운명이며, 어떤 사랑은 세대를 뛰어넘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평생 당신을 부릅니다.